향후에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 예전에 유효하다고 생각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5년, 20년의 컴퓨팅 기술을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이제 그 컴퓨터를 책상에 앉아서 쓰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컴퓨터를 쓰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통적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를 내가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쓸 때 전통적인 키보드나 마우스 스타일의 인터페이스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우리가 등장하는 기술들이 이제 영상 인식, 물체 인식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은 이제 청각현실에서 아주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청각현실 기술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입장에서 청각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김 기사님하고 정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많은 그 서비스들이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물체들이 지능을 가지고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도 되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추천 조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서비스들이 대부분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 사용자, 그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개개인을 넘어서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 수 없을까 하는 데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사용자를 이해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지능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까지 포커스가 사람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사람과의 컴퓨터의 인터랙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이것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컴퓨터 역할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전공이 이제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상현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세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장치 또는 특수한 옷을 입거나 안경을 쓰거나 그렇게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에 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인데 지금 예전에는 이 정보들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조이스틱을 쓰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모니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있는 많은 객체들, 오브젝트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가상현실을 옛날에 아웃데어 기술을 컴퓨터 속에 있는 기술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기술을 히어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내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새로운 기술 용어들이 등장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한국에 도입된 게 한 용어가 한국에 소개된 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전자신문에서 그 용어를 소개하는 기자분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산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청각현실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이 청각현실에 대한 그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조금 우리가 청각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94년도에 토론토 대학의 리브렉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안식년 보내는 동안 일본 도스트라고 같이 만든 처음에 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말은 이 보잉사에 있던 분이 탐 호델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90년대 이런 데서 말 90년대 초에 AR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미국에서 많은 돈이 정말 가상현실 쪽에 투입이 됐지만 그 퀄리티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실 공간과 똑같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상현실에서 구현한다. 이거는 뭐 현재 컴퓨팅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이슈였는데 20년 전에 컴퓨터를 그걸 한다 생각해 보시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행사에서 썼던 그 가상현실 기술은 뭐 파일럿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용도로도 썼지만 이 비행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 부품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전기사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매뉴얼이 뭐 무지하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거 다 읽는 전기사도 없습니다. 근데 가상현실 기술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때 그 퀄리티라는 게 효과적인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상현실을 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걸 그냥 쓰자.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가 있는데 항공기를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항공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고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 붙여서 보여주자. 이게 대전강현실의 출발점인데 98년도에 나온 이 그래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그 중간은 믹스드 리얼리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데 혼합된 현실이라는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현실 공간을 조금 더 강조하면 이제 현실을 보강하는 개념에서 정강 현실이라고 부르고 가상 세계를 조금 더 강조하고 현실에 있는 물체를 가상 세계에 집어넣는 것을 이제 오그멘티드 버추얼 가상을 보강하는 그런 기술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기술 분류를 했었고 97년도에 에이즈마라는 사람이 조금 더 학술적인 정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정강 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는 거다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쓰는 이 정강현실은 이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도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결합 현실 공간에 텍스트 데이터를 포공에 뿌려주면 정강현실이다 이런 수준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학술적으로 쓰는 이 정강현실의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조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가상의 정보가 현실 공간에 보여지면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보에 접근해서 그 접근한 정보를 내가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이 세 번째 조건은 그 정보를 허공에다가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이고 싶은 정확한 장소에 3차원 공간에다가 정보를 붙여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데모 비디오가 위에 보여지는 네 가지의 그 컨티넘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테이블 위에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의 그 내시 모델을 놓고 씌우는 게 첫 번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보시면 내시 데이터가 비행기에 다 붙어 있죠. 그게 이제 생각이죠. 뒤에 이런 파형을 붙이는 게 두 번째 여기 보여지는 이 인터랙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움직이면 파형이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위치, 내가 붙이고 싶은 이 화용을 정확한 3차원 위치에 붙여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비행기만 남고 주변 환경이 다 가상으로 바뀌면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기술이다 하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가 기술 내용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요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아주 기술, 정강현실의 기술 전반적인 플로우를 보여주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정강현실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잡게 되면 그 영상으로부터 그 공간에 있는 물체와의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해내게 되고 그 거리를 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차원 공간의 물체를 이제 인식하고 거기에 정보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 찍은 걸로부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써서 이 공간에 어떤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면 그 위치에다 정확하게 붙이고 싶은 가상의 컨텐츠를 붙여넣을 수가 있게 되고 붙여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3차원 물체를 인식했고 거기에 3차원 컨텐츠를 집어넣기 때문에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돼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인터랙션이라는 이야기는 피드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상의 컨텐츠를 건드리면 그 가상의 컨텐츠가 현실 공간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현실에 내가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그 현실에서의 변화가 가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전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개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 세계의 좌표계도 있고 가상 세계의 좌표계도 있는데 결국은 증강현실은 수학적으로는 그 다른 좌표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일치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들은 한 15년 전에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물체를 인식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상을 실시간에 인식하고 추적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을 실시간에 인식해서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들을 썼거든요. 지금은 저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물체를 실시간에 인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의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정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했던 간단한 걸 한번 데모를 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는 이 데모가 지금 이제 한 6, 7년 전에 저희 학생들이 했던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따라다니면서 사진에다 그림을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저 그림, 제가 학생들한테 저 수업 시간에 숙제를 줬던 것들인데 사진을 주고 사진을 인식하고 추적해서 거기에 컨텐츠를 붙여봐라. 했더니 숙제를 해온 게 이런 기술들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백두산 그림인데 태권브이가 나오거나 꽃이 나오거나,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저 호수에서 뭐 괴물이 튀어나오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공대 학생들의 수준은 일단 인터넷에 구하기 쉬운 컨텐츠 하나 구한 다음에 수학적 계산해서 그냥 붙이는 작업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은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그러면 좀 컨텍스트에 맞게 한번 해봐라. 꽃을 그냥 사진에다 붙일 게 아니라 이런 화분에다가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이제 그 예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화분에다가 꽃을 담긴 담았는데 이게 화분 속에 정말 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느낌이 안 나서, 그러면 뭔가 움직이는 걸 꽃 속에 집어넣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게 저희가 로봇 태권브이가 이제 화분 속에서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로 상당히 이제 진화하고 있는, 앞에 보여드렸던 장면은 그냥 평면 그림을 인식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곡경이 이제 사각형 곡경이지만 우리가 예측을 찾기 쉬운, 특징을 찾기 쉬운 물체였고, 세 번째 보여지는 것들은 특징도 찾기 좀 어려운 물체를 인식하고 추적했기 때문에 저런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저런 기술들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저런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평면 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기 평면 그림을 실시간에 인식하고 추적해서 그림을 붙여놓는 기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리 있는 기술들은 미리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추적해야 되는지를 다 이제 계산해놓고 프로그래밍 속에 집어넣는 기술들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물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추적하게 만들 건가, 이때 이제 거의 실시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프로그래밍 이해하지 못했던 물체들도 실시간에 이해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실시간에 모델링 해놓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굉장히 특징을 찾기 어려운 흰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이런 기술들을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가상과 현실의 융합,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물체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그 사용자가 그 물체를 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떻게 갖다 볼 수 있는가, 이제 그 남은 단계가 그런 것들을 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 대목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문제들이 있죠. 앞에는 그냥 주로 이제 무색 한두 개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추적하는지를 보여드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깜빡이를 가지고 저런 미니어처들이 있을 때 그 미니어처의 가상의 세계가 결합되는, 이걸 크게 이제 세상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이게 현실 공간이 있고 가상화된 현실 공간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다른 가상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세상을 이끌 수가 없을까? 그 물건 기술이 이제 전반 현실에서 물체 인식 추적 기술이 물론 그 단초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 미니어처가 있는데 저 미니어처는 모든 기관의 빌딩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 데도 비쌉니다. 큰 빌딩에 들어가는 미니어처는 최소 아무리 거절해도 3,000만 원. 비싼 것도 2억 정도 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만 폼 나고 시간 지나면 다 구석에 밀리고 어디 사야 되는 거죠. 아무도 말씀 안 하고. 죽어 있는 컨텐츠.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가상화된 미니어처가 있고 그 가상화된 미니어처가 현실 미니어처 위에 더 씌워지면 살아있는 미니어처, 지금 가상의 세계가 살아 움직이는 가상의 세계가 거기에 결합될 수 있는 거고,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미니어처와 가상화된 미니어처가 결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도 가상화된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정보들이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남극에 가지 않아도 내 방에서 남극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거나 나로 발사하는 걸 현장에 가지 않고 내가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AR 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응용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데스크탑 환경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이고, 지금은 스마트폰의 성능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벌써 쿼드코어 칩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많은 내용들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예전에는 폰이 단순히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기능에서 지금은 내가 사물과 통신하는 기능, 또는 내가 빌딩과 통신하는 기능, 내가 있는 이 현실 공간과 통신하는 기능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있게 되면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데모를 보시면 이 폰을 가지고 이런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노력들은 처음에는 주로 이제 폰 자체도 성능이 나빴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서버로 보낸 다음에 서버가 뭔가 일을 한 다음에 결과를 폰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자체에서 영상을 해석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서버에서 불러와서 결합된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적어지는 테이블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그 청각현실은 두 가지 접근법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했던 그 연구 결과 데모처럼 3차원 공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3차원 콘텐츠를 결합시키는 연구,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로 3D AR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상현실을 원래 그 정의에 맞는 접근법을 써서 현실과 가상화된 현실과 또 가상 정보를 세 가지 공간을 한꺼번에 결합하는 접근법이 있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칼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이아나 위키피디아처럼 이 정보를 공간에다가 뿌려주는 정보정 중심의 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현재는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입니다. 서로 이야기 안 하는 독립된 커뮤니티. 국제 표준도 서로 다른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각각 가고 있는 한은 전방현실이 현실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예상이고,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커뮤니티가 결합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렉처를 보느냐? 앞에 김재현 기사님께서 보여주신 데모, 구글 글래스 최근에 발표가 됐죠. 구글 글래스가 정말로 유용할까?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대의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경을 쓰고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를 막 뿌려서 보입니다. 가다가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난리가 나죠. 지금 스마트폰 들고 내가 길거리 가면서 보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뭐 그런 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가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랑 이런 쓸데없는 화면이 자꾸 나타나겠죠. 크래시나 메시지 이런 거 안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 계속 화면을 사람들이 시야를 블로킹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것 컨텍스트 자체가 굳이 우리가 시각화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안경에다가 설치해주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안경 쓰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데모 수준을 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정강 예시를 현실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래시 되는 저렇게 하면 길 가다가 저렇게 뜨면 상당히 본업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여주는 많은 AR 서비스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내가 물체 하나 인식하면 거기 이미 프로그래머들이 정해놓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그 클라우드랑 연결되면서 클라우드로부터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그 정보들을 실시간 해석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뿌려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사용자의 참여, 내가 일방적으로 나는 만들어 놓은 정보를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개입해서 내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더 풍성하게 하고 다시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할 텐가. 그리고 이제 지금 기술로 보여주고 있는 이 로케이션 기반의 서비스, 내가 어디 가면 거기에 맞는 정보가 뿌려지는 그런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AR 기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 지금 또 김 이사님 보여주셨지만 얼굴 인식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얼굴 인식하는 기술은 뭐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도 가지고 있고 구글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도 최근에 우리 회사 하나 샀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바에서 우리가 작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얼굴 인식 기능이 있으면 작업도 편하지 않겠죠. 내가 폰을 딱 꺼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레퓨테이션, 평판 같은 것들이 실시간에 해석돼서 보여준다.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사회적 문제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유용한 AR이 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클라우드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공공 DB랑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의 이슈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공공 서비스 개발하는 데 굉장히 그 보수적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관광범들, 미국에서는 내 주변에 관광범이 오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인천공항에서 오늘부터 어디로 출장 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면 그런 것들이 집이랑 연결돼서 이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스마트한 서비스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내 집에 누군가가 내 집을 바라보면 내 집에서 여기는 주인이 일주일간 빈 집이 이런 걸 알려주면 누구나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소셜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AR에서 그냥 돈 냄새를 맡았다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와 있다는 이야기니까 또 됩니다. 반대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10년도부터 이런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그 정강현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으로 좀 대정의하고 한번 접근해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스트가 중심이 돼서 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서 가상과 현실의 융합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과 이 공정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현실 공간이 있고 또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결합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미래의 그 새로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들이 영화에 잘 지금 이제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도시 수준의 공간이
가상화되고 그 가상화된 가상의 현실, 실제 현실과 결합이 돼서 내가 가상 컨텐츠를 건드리면 그 가상 컨텐츠의 반응이 현실 공간에 반응이 되고 현실 공간에서 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이 가상으로 반영되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이런 그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결합할 건가 이거 보시는 거죠. 이제 현실 공간에 있고 호수에 비친 이 미러링된 세상이 있는데 이런 미러링된 게 디지털로도 미러링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피지컬이 미러링 되는 게 아니라 현실 공간에 있지 않은 우리 많은 일들이 가상화된 현실에 미러링 되고 그 미러링된 내용들이 다시 현실 공간에 결합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세계, 현실세계가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가상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에 미러링된 가상세계. 그래서 지금 이제 virtualized reality가 그래서 virtualized 리얼리티가 결합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가상의 컨텐츠가 결합되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창출해야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정말로 가능할까?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했을 때 실험실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이 가상의 virtualized 실험실 그리고 이 두 개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기술로 결합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런 가상의 캐릭터가 현실의 거실에서 이렇게 춤을 추게 만들 수 있는 저런 세상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여기는 피지컬한 오브젝트인데 피지컬한 오브젝트가 가상과 인터랙션하거나 가상의 캐릭터가 피지컬한 오브젝트를 밀고 다닐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현재 기술로 이미 이제 가능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다냐? 기술적으로 재밌는 세상인데 이게 유용하냐?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유용하지 않냐? 어떻게 하면 이걸 유용하게 만들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컨텐츠가 키이다. 그래서 이제 공공 DB 같은 것들을 엮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가 키이면 컨텐츠가 키이면 이 컨텍스트는 퀸이다. 보통 퀸이 여러분 집에서도 퀸이 여러분들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조정하는 결국은 컨텍스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굉장히 그 리얼리스틱한 3차원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그 다음에 사용자의 참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공간에서 새로운 그 정강현실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영화에서 가져온 건지 혹시 아시나요? 터미네이터. 제가 시작할 때 정강현실이라는 단어를 모의사회에서 이런 탐 모델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연구가 공식적으로 97년도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터미네이터 2는 90년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영화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정강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기술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기술 지금 90년도면 20년 더 넘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많은 기술들이 그 당시에 이미 영화에서는 저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기 터미네이터의 눈은 정말 인공눈 보면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이 현실 공간에서 있는 물체를 인식하거나 사람을 인식하거나 내가 공간을 인식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아직은 우리가 카메라를 써서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연구도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컨택트 렌즈를 우리가 끼게 되면 이런 세상을 보게 되는 날도 멀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현재 기술들이 특히 정강현실이라는 기술이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기존의 정강현실이 단순히
현실 공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술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용어로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현실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으로 증강현실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모바일 환경에서 지금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도 가야 되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